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석봉 아. 컨셉이 아니시네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석봉 말고 좀 똑똑이 컨셉으로 안경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오늘은 무슨 컨셉인가요? 똑똑이 컨셉인가요? 네. 그러면 좀 똑부러지게 저도 보이려나요? 뒤처지지 않게. 저희 오늘 좀 똑똑해 보이나요? 좀 그런 컨셉인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라이브 갖고 왔는데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바로 오셔서 들으려니까 좀 다들 피곤하실 법도 하고 한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메타 광고 하시려는 분들 많으신데 맞아요. 네, 하기 전에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메타 처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뭐 팔로워 늘리는 방법 궁금하다.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질문 추가적으로 오는 거 답변 드리기도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거에 대한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질문 리스트를 저희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질문이 먼저 하나가 들어왔어요. 철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 찐 유입, 노하우, 팔로우, 늘리는 진짜 방법, 적정 광고의 전제 트립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많습니다. 네, 우선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좀 다루면서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왔던 거 네. 해볼까요? 처음 질문 들어왔던 게 이제 메타를 처음 하시는데 타겟을 논타겟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타겟을 정해야 될지 타겟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답을 먼저 하자면 저는 논타겟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메타의 기능 때문인데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머신러닝 최적화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모수를 많이 잡힐 수 있게 해놔야 나중에 데이터 확보도 가능하고 이게 데이터 확보가 돼야지 어디서 어떻게 효율이 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반에는 논타겟으로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좀 이제 예산 조율이 필요하다. 좀 이제 좀 더 타겟팅을 걸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타겟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논타겟 같은 경우 초반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이 제품이 남성을 위한 제품, 꼭 여성을 위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성별이나 연령 같은 걸 좀 풀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뭐 학생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하거나 그러면은 뭐 연령 정도만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에 너무 한정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좀 뭐 관심사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은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너무 소정의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왜냐면 논타겟이면 이제 불특성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그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정말로 이게 딱 확연하게 성별이 나눠진다거나 연령이 나눠지는 게 아닌 이상은 좀 논타겟으로 확 풀어두셔서 모수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얘기를 하다가 이 머신러닝 최적화 기간 좀 빠르게 벗어나는 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기존 고객님들 말고 이제 신규 고객한테 어떻게 좀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일단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소재로 이제 한 캠페인이나 그룹에서 광고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계속 그 봤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유사 타겟을 찾아가서 그런 광고를 보고서 어떤 특정 액션들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이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타겟이 중첩되지 않게 별도로 좀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그 세부 타겟을 조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신규 캠페인이 아니라 리타겟 캠페인을 좀 이용을 했을 때 그 기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건 것 같은데 뭐 방문수, 뭐 방문 며칠 아니면 뭐 장바구니 며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타겟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좀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 고객 말고도 신규 고객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바로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 들어왔었는데 그 전에
채팅창에 뭐 질문 왔는데 한번 볼까요? 개발자분이 만들어주신 자사몰로 광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메타픽셀 설치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호스팅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독립몰이신가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픽셀 같은 경우는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 이벤트 관리자에서 뭐 초록색 불이 뜨는지 뭐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수신 상태가 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선 픽셀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고, 만약에 거기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내가 체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 그 페이스북 헬퍼라고 있어요. 네, 픽셀 헬퍼라고 하죠. 네, 픽셀 헬퍼를 검색을 하셔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정상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벤트 관리자에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헬퍼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 들어왔던 거 말씀드릴게요. 위에 하나가 더 와 있었네요. 네이버 플레이스로 트래픽을 유입한다면 메타 광고가 효율이 있나요? 픽셀이 안 돼서요. 네이버 쪽으로 메타 광고를 하시려는 걸까요? 랜딩 페이지를 네이버 플레이스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네이버 쪽으로는 메타에 대한 픽셀 설치가 아예 안 돼서 그쪽으로 관련된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효율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픽셀이 안 되는데 신규 유입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뿌려지는 용도로 뭔가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브랜딩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목적이라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뭔가 맛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SNS로. 맞아요. 많이 찾아보실까요? 저도 SNS로 요즘 많이 찾아봐요. 땡땡 뭐, 맛집 네, 하면서. 맛집이나 카페 같은 거 이제 뭐 지역명 플러스 뭐 카페 아니면은 뭐 지역명 플러스 맛집, 일식집 이런 식으로 많이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SNS를 활용해서 많이 그 사람들이 플레이스나 장소 같은 거 맛집 검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피드나 뭐 아니면 스토리 같은 곳에다가 좀 뿌리셔서 신규 유입이나 맞아요.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이 효율적인 지표를 어떤 걸로 좀 측정을 하시는지 에 따라서 저는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승희님처럼 그 픽셀 설치가 안 돼서 전환수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목적이 신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리고 그게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트래킹 캠페인으로 또 많이 진행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메타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효율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좀 약간 뭔가 박진영처럼 본의 아니게 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똑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박진영 아니고요. 네. 네, 저희 마케터 맞습니다. 네. 똑똑한 마케터입니다. 네. 안경자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서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 준비해 놓은 걸 좀 말해볼까요? 네. 바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그 기능성 화장품 광고주 분이셨는데 이 메타랑 검색 광고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예산 비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한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뷰티 쪽이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거든요. 뭐 검색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런 문의를 보통 많이 주시는데 접근이 네이버 쪽은 검색 광고가 좀 접근이 편리해서인지 많이 하시는데 메인 노출을 잡기 위해서는 좀 그 단가라고 하죠. CPC 단가를 좀 높게 잡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를 해야겠다 하시는데 메타 광고 쪽으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뷰티 같은 쪽은 브랜딩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메타를 먼저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당장의 전환을 목적으로 가지신다기보다는 메타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타겟은 어떤 타겟으로 할 건지 A/B 테스트도 뭐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노출을 많이 일으키셔서 이제 브랜딩을 메타를 통해 하셨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분들이 검색을 포털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메타를 통해서 본 걸 통해서 네이버로 넘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이때 저희 브랜드가 노출이 되어야 이제 신뢰도가 같이 높아져가지고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비율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두 개 다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건데 처음에는 메타를 조금 집중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되 검색 광고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산 비율 같은 경우는 예산 비율 그래도 뭐 딱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 못하고 뭐 7대3이면 7대3, 8대2이면 8대2 이렇게 좀 하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나온다 싶으면은 다 같이 늘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능성 화장품의 좀 단가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메타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희가 보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구매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단가, 뭐 객단가라든지 아니면 상품 구성, 가격대 그리고 뭐 성별 연령이랑 타겟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가녀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SNS에서 우리의 목표는 충동적인 구매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재 같은 거를 제작을 좀 잘해서 뭔가 그런 USP가 좀 많이 드러난 그런 충동 구매를 일으킬 만한 소재다라고 한다면은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한번 반응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효과가 괜찮다. 그리고 자사 검색량도 좀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검색 광고도 그에 맞게 조금 세팅을 하고 플러스로 저희가 효율 키워드를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이버 맞아요,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효율 키워드도 좀 비율을 좀 높여서 진행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5대5 정도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5대5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 그 효율을 따라서 좀 증액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뭐 상품의 객단가도 중요한 면이라서 이게 막 바이마케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 이커머스 서진희님이 질문 주셨네요. 보통 이커머스 라인이 메타에서 많이 보이는데 DB 업종도 메타에서 크게 작용이 될까요? DB 업종은 보통 메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DB 업종으로 메타 진행해 본 적 있어요? DB 업종으로 메타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사진관? 저는 사진관 쪽은 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네. 요즘에 뭐 컨셉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리마인드 웨딩이라던가 맞아요. 가족 사진, 뭐 한복 사진 이런 걸 지역별로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DB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어쨌든 이런 컨셉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메타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DB 광고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 그 고객님들 정보가 좀 주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분양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 주신 그런 그 사진관이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DB를 해야 되는 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근데 창업 쪽도 확실히 많이 뿌리는 그쵸. 것 같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 어쨌든 메타는 이미지가 주요가 되는 매체인데 그 DB 업종에서도 한 번의 이미지만으로 그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메타에서도 이제 충분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메타로 분양 업종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네.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랜딩 페이지 상태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그 고객님의 문의를 남길 만한 그런 랜딩 페이지다. 라고 한다면 랜딩 페이지를 이제 유입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저희가 그 양식을 넣을 수 있는 그 캠페인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앱 내에서 창이 하나 뜨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 있잖아요. 뭐 이름, 연락처, 뭐 희망하는 뭐 상담 그런 내용 것들.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남겨서 저희가 뭐 고객님들 정보를 직접적으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DB 질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남기긴 해요. 문의를 되게 많이 남기긴 하는데 아무래도 쉽게 남길 수 있게 UI를 좀 만들어놔서 그런지 이제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제가 그런 걸 남겼었나요? 하던지 아니면은
어디신데요? 맞아요, 맞아요. 하던지 안 받던지 좀 네.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DB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홈페이지 컨디션을 조금 좋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들어갔을 때 문의 뭐 유도하는 그 옆에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남기시는 거. 이렇게 창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님이 이제 뭐 여기 괜찮은가 싶으니까 뭐 지금 다들 뭐 몇 명이 계약했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막 나만 안 남긴 것처럼 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고 상세한 내용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서 문의를 남기는 게 좀 더 뭔가 양질의 DB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단일 소재에서 뭐 지금 딱 뭐 지금 접수하면은 신청하면은 뭐 드립니다 해서 단순히 이제 그런 것만 보고서 하신다면은 약간 좀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빨리 하고 보자 해서 뭔가 많이 일단 DB를 일단 많이 갖고 오자라는 목표 자체라면은 괜찮다고 보지만 조금 더 질을 높이시려면은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저 준비한 질문을 해볼까요? 좋아요. 네. 이거 네. 메타 하다 보면은 그 소재가 효율이 좋은 소재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메타가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 매체여서 이런 소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제품의 그런 강조되는 점이 잘 부각이 되는지 이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효율이 좋은 소재를 찾는 방법이실 것 같고 그래서 목표하는 거에서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구자 같은 것도 어디에 설정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노출되는 지면. 네네. 그래서 그쵸. 피드로 가는 게 더 좋은 것도 있고 스토리로 하는 게 더 좋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게 항상 답은 없지만 아무래도 트래픽 높이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면은 저는 스토리? 뭐 이런 쪽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구매 전환을 좀 충동적으로 일으키고 싶다 하면은 피드 이런 게시물을 좀 올리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광고에 대한 그 우리 제품에 대한 걸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한 번에 프로모션을 딱 이렇게 배너처럼 이미지 하단에 달아서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효율을 좀 높여가는 편 같습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여러 광고주들 진행을 해봤지만 세팅을 비슷하게 해도 이게 어떤 상품이냐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진짜 그 결과가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세팅의 영향도 있죠. 누수되지 않고 뭐 최적화가 좀 빠르게 되게 세팅하고 이런 뭐 노하우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재다. 네. 소재 자체가 별로면 아무리 잘 세팅을 해놔도 원하는 타깃한테 노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클릭해서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맞아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저희가 7일 안에 또 50개의 이벤트 전환을 좀 빨리 탈출을 해야지 그 정상적인 그 최적화 머신러닝을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소재를 조금 여러 개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효율적인 소재를 빨리 발굴을 해서 머신러닝을 탈출하는 하셔야 게 돼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기간이 좀 제일 중요한 게 7일에서 한 열흘 동안 정도의 최적화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안에 그 최적화 이벤트가 50회 정도 발생을 해야지 좀 유의미한 정보가 확보됐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이라도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재를 준비도 하시고 계속해서 좀 테스트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머신러닝 탈출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CPA가 뭐 차이가 있다고. 아, 맞아요. 그쵸.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탈출을 했을 때에는 그 안 한 것보다는 CPA가 한 19%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메타에서 알려준 정보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 찐 공룡. 네, 메타 그 본사에서 알려준 정보입니다. 여기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거 요즘 많이 이슈도 되는 것 같아요.
소재 정지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소재 정지당한 계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소재가 정지된 적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소재 정지. 그래서 저는 소재 정지보다는 일단은 그 비활성화 이슈 아, 맞아요.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이게 추가로 하면서 오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킹 이슈도 많고. 진짜 해킹 이슈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해킹 이슈도 진짜 많았어가지고, 이게 해킹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갑자기 뭔가 광고 내용이 뭔가 부적절한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 광고가 이제 안 돌아갔었는데 갑자기 라이브가 돼가지고 비용이 맞아요.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대행사이기 때문에 메타 쪽에 직접 문의를 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려받거나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거나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대행사 쪽에 연락을 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하셔도 방법일 것 같고, 소재 정지도 뭐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뭐 방법은 다양한데, 뭐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소재의 뭐 이미지라고 하면은 거기 이미지에 들어갔던 글자 위치를 한번 바꿔와서 소재를 뭐 통과를 시켜본다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해볼 수 있고, 근데 혹시라도 이게 좀 계정이 또 정지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함을 위해서라면은 바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대행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 생겼는데 헬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헬프.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네, 저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파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메타에서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비활성화 시키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메타 쪽에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하게 되면은 뭐 죄송하다 이러면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비활성화 됐다 하고 이제 풀어주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저희는 대행사라서 이제 유선상 연락도 하고 뭐 채팅창 같은 맞아요. 거 문의도 하는데 빠른 소통이 좀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개인으로 진행하시는 광고주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버튼이 조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거의 메일로 좀 많이 문의를 남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대행사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블락이 당했던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재가 정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블락이 많이 됐던, 아니면은 뭐 소재에 뭐 제한이 걸린다든지 반려가 많이 쌓이면 이 계정 자체의 품질이 조금 낮아져서, 그러니까 페이스북한테 흔히 말하면 좀 이렇게 찍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반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반려되지 않았던 계정이랑 반려가 많이 됐던 계정이랑 그 계정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좀 아무래도 그 동일한 게 세팅을 해서 계속 블락을 당했던 그런 사용자라고 하신다면은 더 주의해서 좀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페이지를 만들자마자 바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뭔가 좀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없는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막 개설하자마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지 이게 좀 비활성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딱 봤는데 뭔가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고 고객님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다든지 하면은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페이지라든지 계정 같은 거를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을 하시고 뭐 거기에 뭐 배경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정보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거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콘텐츠 같은 거를 몇 개를 좀 올려주시고 거기서만 이제 끝이 아니라 뭐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팔로우를 조금 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게시물이나 뭐 이런 걸 좋아요를 조금 눌러서 뭔가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고 저는 가이드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메타라는 게 결국에는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게 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도 어쨌든 팔로워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다 네트워킹인 거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작업이 광고만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소통을 하기 위한 거다. 우리는 이런 걸 알리기 위함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정을 만들고 그래도 한 안정감 있으려면은 뭐 최소 2, 3일? 아니면 저는 안정하게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뭐 영업이 5일 정도는 그냥 계정 꾸미고 좀 관리를 맞아요. 하고서 광고를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진짜 맞아요. 꾸미는 작업인 것 같은데 팔로워 늘리려고 막 계속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소통해요. 이런 작업들을 만약 개인이시라고 하면은 좀 추천을 먼저 드려요.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두시라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메타에서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어드밴티지, 쇼핑 어드밴티지 플러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글에 이제 자동화 캠페인이 있어요. PMAX라고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이라고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룹에서 뭐 관심사 설정하고 뭐 소재단에서 세팅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출 지면이라든지. 근데 이제 쇼핑 어드밴티지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에 굉장히 발달된, 그러니까 페이스북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광고를. 네. 약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보통 쇼핑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을 많이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AI 기능을 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효율이 난다고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매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좀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머신러닝 하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에이블리라고 패션 어플 아세요? 네, 알죠. 에이블리도 AI 기반으로 계속 고객 맞춤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노출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일부터인가 메타랑 같이 좀 손을 잡아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마케팅 측정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만큼 이제 에이블리조차도 AI의 기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메타의 머신러닝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여서 이걸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마케팅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동일한 비용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노출도 이룰 수 있고 조금 더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이게 노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기능이라던가 이렇게 매체에서 추천하는 것들은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요즘 너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 직업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또 질문들이 몇 개가 나와 있네요. 째빵님, 메타에서 앱에 픽셀을 심을 수 있나요? 앱에 픽셀을 심는다기보다는 연동을 하시는 건데 앱 캠페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앱 캠페인 따라서 거기서 이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인스타그램 광고로 유튜브 채널로 유입시킬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랜딩 페이지를 넣어서 진행을 하면은 채널로 유입을 시킬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픽셀 설치가 따로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는 따로 사실 구글이니까 구글 매체로서 뭔가를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유튜브 채널을 올리는데 기능을 구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다. 다른 매체를 좀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초반에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초반에 메타랑 검색 광고 뭐 예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좀 5대5 정도로 해가지고 좀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윤9675님 500만 원으로 메타 광고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진행할 때 소재는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월에 500만 원 정도? 메타 500만 원? 소재 몇 개? 근데 소재를 캠페인을 좀 어떻게 생성을 하시느냐에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은 소재를 한 번에 좀 많이 넣으시면은 그 노출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글쎄요. 500만 원이면은 하루에 한 12만 원. 네, 12만 원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개당 최소 한 3, 4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네. 뭐 한 5개 미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5개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교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3, 4개 정도를 먼저 뭐 세팅을 해놓고 효율이 있으면은 그걸 좀 증액을 하고 그 나머지 그 소재들을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효율 테스트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동 전환과 수동 트랙픽 어드밴티지 3개의 캠페인 사용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네요. 지금 500만 원이면 1, 2, 4는 12만 원 정도. 한 15 정도 되겠네요. 12에서 15 정도인데 수동 캠페인이 3개네요. 네, 뭔가 좀 빡세게 네. 돌아가고. 조금 그 예산에 비해 좀 캠페인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캠페인 어드밴티지 3개? 총 3개라는 총 거죠? 3개의 어드밴티지가 3개라는 게 아닌 거죠? 네네. 수동 트래픽 어드밴티지 3개. 수동 전환이랑 어드밴티지 둘 중에 좀 효율이 좋은 쪽으로 하나를 좀 합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비해 캠페인을 3개를 생성하시면 조금 많이 분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선 그렇게 캠페인 3개를 진행을 하시고 그 안에서 효율이 조금 괜찮다 싶은 캠페인을 주력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메타 거기서 봤는데 좀 캠페인 같은 거 사실은 좀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되지만 일단은 조금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내용들이 또 있는데 앞에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저희가. 맞아요.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전문가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트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내용을 줘야 좀 더 이 비즈니스 단계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2단계 인증 설정? 저희가 그 2단계 인증 설정을 많이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광고 진행할 때 조금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2단계 인증 하셨나요? 저도 2단계 인증하죠. 2단계 인증은 저희 그 보안센터에 들어가셔서 그 비즈니스 인증도 하시고 2단계 인증도 하시고 이런 걸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이나 뭐 신뢰도를 이런 거 좀 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진행할 때 뭔가 제약이 많아요. 2단계 인증을 안 되게 되면은 뭐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2단계 인증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불락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계속 불락 사유가 많아요. 비활성화. 비활성화가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비활성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단계 인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 운영하면서 뭔가 제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계정 품질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계정의 품질도 뭔가 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까 맞아요.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그렇게 블락이 되는데 인증이 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2단계 인증, 비즈니스 계정에서 2단계 인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노출 우선순위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메타가 직접 이제 얘기한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광고주분들의 입찰가 같은 게 좀 최적화 옵션에 따라서 선택한 그런 입찰가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정 유저한테 어떻게 노출을 시켰을 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게 같이 합쳐져서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의 가치라고 하거든요. 어떤 유저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좀 되게 흥미로워하고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지 하느냐, 네. 액션 같은 맞아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로 잘 끌었느냐, 뭐 이런 참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이 광고가 고품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거를 광고의 토탈 가치 네. 그러니까 노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광고주 입찰가 곱하기 추산 행동률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가치의 총값 흥미도
이게 바로 토탈 가치. 근데 이 이렇게 보시면 토탈 됩니다. 밸류가 가장 높은 광고가 이제 옥션에서 승리를 해서 개인한테 노출이 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계정 품질 그리고 광고의 품질 같은 걸 이제 합산을 하고 이제 종합을 해서 점수를 먹여서 그게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이 노출이 우선순위로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약간 품질 지수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이버 광고도 그 광고 영역에서는 품질 지수라고 하는데 그 자연 영역에서도 품질 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연 영역에서도 어떤 광고를 똑같이 하고 리뷰도 비슷하고 막 이런데 누구는 막 위에 올라가 있고 누구는 맞아요. 밑에 내려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그런 조건이다라고 한다면은 계정 품질이라든지 이런 토탈 밸류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닉네임이 특이하신 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자캐는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감자 네, 맛있죠. 그럼요. 저도. 왕년에 별명이 포테이토 정이었습니다. 장난입니다. 그리고 픽셀 설치가 좀 기본적이긴 한데 픽셀 설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뭐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중요한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초적이고 가장 뭐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좀 영상 같은 걸 따라보면서 하시면 더 빠르게 아실 수 있는데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그 비즈니스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좌측 뭔가 이렇게 단이 있거든요. 거길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픽셀을 확인해서 누르시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창이 떠요. 웹사이트에 픽셀 코드 직접 추가하는 게 떠요. 그걸 통해서 눌러가지고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카페24 같은 뭐 호스팅사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좀 바로 이걸 노출을 코드 복사한 걸 입력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딱 넣으시면 픽셀 설치가 됩니다. 네, 비즈니스 관리자 센터에 그 픽셀 들어가시면은 그 추가 생성하기라든지 이런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안에서 뭐 호스팅사가 있다 하시면 이제 뭐 호스팅사에 맞게 뭐 연동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워낙 이제 잘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뭐 카페24라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자사몰인 경우에는 개발자분이랑 직접 이제 독립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한테 직접 이제 가이드를 전달을 하든지 해서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뭐 헤드랑 헤드 사이에 넣고 막 이런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맞아요. 이제 전달을 주시고 그거를 이제 그 페이지 소스 값에다가 코드를 이제 넣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저희 라이브 초반에 말씀드렸던 픽셀 헬퍼 같은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페이스북 그 픽셀을 설치를 안 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은근히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홍보하기 버튼? 네네. 홍보하기 버튼 눌러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저희가 추적이라든지 그 성과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메타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꼭 픽셀 설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게 그 픽셀을 설치해야지 우리의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고객이 왔는지 이런 잠재 고객 파악이 가능하고 또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전환 이런 목표를 잡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픽셀 설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운영을 하실 때 이런 픽셀 설치 꼭 필수적으로 먼저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마케팅이라고 하죠. 리타게팅. 아, 네네. 리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도 픽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환 캠페인 같은 거 돌릴 때 맞춤 타겟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를 뭐 담았던 고객한테만 보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방문을 했었던 고객님들한테만 보내고 싶다든지 이게 리마케팅을 할 때 활용되는 게 바로 픽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픽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한번 봤던 광고가 계속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지겹도록 막 따라다니는 정말 끈질긴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리마케팅 타겟이 되신 겁니다. 네. 근데 픽셀이 없다면 이런 걸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저희가 장바구니를 담아놨던 고객님들한테
뭔가 특정 주력 상품이 뭔가 1+1 이벤트를 한다든지 할인 같은 거를 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샀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뭔가 살 마음까지 생겼는데 뭔가 하나가 아쉬워서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1+1 소재라든지 할인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장바구니 담았던 고객님들한테 노출시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입맛이 딱 맞아가지고 구매를 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바로 리타겟팅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모수가 모여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들었던 맞아요. 고객님들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캠페인을 생성해서 비용을 넣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타겟을 넓혀가지고 모수를 쌓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리타겟팅 많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리타겟팅 이렇게 좀 희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해요. 내가 리타겟팅보다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리타겟팅의 작업도 장바구니 하신 분들을 뭐 대상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꼭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규 고객님들한테 노출시킬 때도 좋은 게 또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방문했던 고객 아니면 뭐 며칠 안에 방문도 했고 장바구니를 뭐 며칠 안에 담았고 뭐 아니면은 뭐 구매 뭐 결제를 시작을 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도 가능하지만 제외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타겟을 할 때 완전 한 번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겟을 잡지 않고 계속 논타겟만 돌리고 이거를 뭐 넥스트로 넘어가서 리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은데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에 좀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려면 일단 픽셀 설치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고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오늘 좀 똑똑한 컨셉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해봤는데 잘 보셨나요? 이제 궁금하시거나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달라? 네,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데이터 픽셀을 설치한다는 것도 말로만 설명드려서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직접 좀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저희는 막 뷰티 업종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모르시고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여기 적혀있는 연락처로 이렇게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으니까 뭐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똑똑한 마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